네, 주식시장만큼이나 코인 시장의 열풍도 뜨거운 요즘이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뵙는 분입니다. 바로 엠블록 김용우 에디터와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에디터님. 안녕하세요. FOMC의 영향이요. 좀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코인 시장에는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기도 해요. 좀 네. 어제 흔들렸다 이런 뉴스를 보기도 했는데 이번 주 초부터 후반까지 가상화폐 시장 좀 분위기 복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주간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원화로는 약 1억 4,900만 원, 방금만 해도 1억 6,500만 원이었는데 약간 떨어졌네요. 역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답습니다. 달러로는 약 11만 7천 달러에서 8천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한 주간의 지금 가격 동향을 보면은 지금 일주일 동안에 약 0.48%, 0.5% 정도 소폭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달러로 봤을 때는 0.5%보다 조금 더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환율의 영향 때문인데요. 이 비트코인 투자에서는 환율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원화와 가격 차이가 약간 벌어지는 경우가 좀 있고 달러로는 떨어졌는데 원화로는 오른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달러보다 이제 원화의 하락폭이 좀 더 적은 주중에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이런 점도 투자에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이제 찍었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죠. 역시 이번 주에 가격 동향을 보면은 조정 양상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바닥 다지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주간 가격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바닥 다지기가 보이는지를 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초 일주일간을 봤었을 때 주초를 보면은 약 1억 5,8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1억 6천만 원 이상을 회복했다가 이제 점점 다가올수록 이제 화요일 수요일쯤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피레침 모양으로 이렇게 폭 파이는 게 있죠.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쭉 차익 매도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에서 이제 저점,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오는 건데 이런 피레침 모양이 이렇게 가격 차트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이 박스권에서 쭉 이렇게 조정 양상을 보이다가 저점을 다지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주간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점은 1억 5,800만 원 정도. 이 가격대가 약 11만 4천 달러에서 5천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현재 박스권 내지는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11만 5천 달러 이 선이 이제 7월 월간으로도 최저점입니다. 따라서 월간 이제 최저가 지점에서 지금 현재 단기 저점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지점을 바탕으로 해서 당분간은 조정 양상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7월이 지나고 이제 8월이 오잖아요. 8월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약간 저점이 11만 달러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상황을 좀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7월 한 달간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현재 지금 약간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바로 이제 시장과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 줄어들수록 이제 이 영향이 조금씩 이제 뒤에 가면서 계속 나타나서 저점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이더리움에 쏠려 있다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 봤었을 때 그리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른바 이제 코인 불장이라고 불렸던 여러 역사적에서 코인이 굉장히 급등했던 시기가 몇 번 있었었는데요. 그 시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에 좀 더 관심이 쏠렸을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다른 알트코인이 올랐다라기보다는 두 코인 모두 오르는데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상승률이 좀 더 높았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도 나쁘진 않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투자에서 좀 더 나은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보다는 다른 코인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코인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원화 기준으로는 약 532만 원 정도, 그리고 달러로는 약 3,800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만 봐도 확실히 이전에 봤었던 이 비트코인 차트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주간 상승률도 가격 밑에 확인해 보면은 약 4.58%로 비트코인 대비해서 약 5%의 차이를 두면서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자,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 차트가 확실히 비트코인과는 좀 다르게 저점에서 있었었지만 상승폭과 이 전체적인 움직이는 모양이 다르죠. 이 경우에 이 피레칭 같은 모양은 전체적인 차트 모양을 봤을 때 저점을 다진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시장에서 변동성의 일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현재 이더리움은 보면은 이제 과거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린 호재에 또 자체적인 호재까지 합쳐져서 확실하게 좀 비트코인과는 좀 다른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고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에 이어지고 있는 호재로는 기업들의 매수를 좀 첫선에 꼽을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스트래티지를 들 수가 있죠.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를 하고 이른바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략을 따라하는 기업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고요. 전략을 따라하는 대신 그 대상을 이더리움으로 바꾼 회사들이 점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비트마인을 좀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회사가 다시 또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의 매수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더리움의 자체적인 호재라고 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활성화로 인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에 대한 기대, 이것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ETF를 통해서 계속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도 당분간은 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승세가 워낙 가파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을 이제 관찰을 하되 상승을 지켜보되 조정도 어느 순간 올 수 있다는 점, 전체적인 시장이 과열됐다고 좀 볼 수도 있는 양상이죠. 따라서 소폭의 조정도 염두에 두어야 할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주간 ETF 자금 유출입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쪽에 지금 볼 수 있는 게 주간 ETF 차트 유출입인데요. 자, 전주와 대비해서 봤을 때 확연한 차이가 눈에 보이죠. ETF를 이용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대신에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경향의 두드러짐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주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따라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이더리움 ETF의 매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역시나 이더리움 ETF에 대한 관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 ETF를 통한 유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이제 연이은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으로 인해서 역시 차익 매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 ETF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이 ETF를 통한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줄어들고 늘어나면서 이게 바로 가격에 바로 미치는 영향이 이제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이는 비트코인 가격에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ETF를 통한 매매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1만 5천 달러 중에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ETF를 통한 이더리움의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이제 4천 달러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간 공포 탐욕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포 탐욕 지수는 이제 62입니다. 지난주에는 67을 기록했었는데요. 여전히 60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60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의 열기는 뜨겁지만 이 열기가 모든 코인까지는 확산되고 있지 않은 숫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코인까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면 60을 넘어서 한때 지금 70을 기록한 적이 있었었죠. 그때는 여러 알트코인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60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 추세와 그리고 장에서의 지금 이제 그
매수를 둘러싼 열기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고는 있지만 이게 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시총 상위 코인들에게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상자산의 호재는 과거에 진행됐던 호재인 이제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뭐 블록체인 게임의 활성화, 그리고 이제 그 NFT라고 하죠. NFT의 이제 확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 내부에서의 거래나 또는 보유 자산이 증가하는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과거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였었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 자체의 가치가 오르거나 내부의 거래가 늘어나는 이 시장 내부에서의 일어나는 호재였습니다만 현재 호재는 좀 다릅니다. 현재 가상자산 호재는 이제 트럼프발 호재라든지 아니면 ETF를 통한 유입이라든지 그래서 가상자산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외부에서 정책 또는 신규 자금의 유입 등으로 호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코인도 당연히 과거와는 다르죠. 과거에는 이런 특히 탈중앙화 금융과 같은 호재는 전체 모든 코인들의 가격이 동시에 오른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부의 수혜가 오는 이상 그 수혜를 받는 코인들도 각각 좀 다르고요. 특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된 코인 또는 신뢰도가 높은 코인 또는 시총 상위 코인 이렇게 몇몇 코인들로 이 수혜가 국한된다는 점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을 중심으로 좀 투자할 때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코인들로 수혜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공포 및 탐욕을 나타내는 이 지수는 60대에 머무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자분 의견 중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슬슬 좀 하락텀 아니냐 이런 좀 걱정 어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종목들이 좀 차별화 정세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짚어주셨고요. 먼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1만 4에서 5천 달러를 좀 저점으로 박스권을 좀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이정표로만 보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돌파 시도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오늘 첫 번째 코너에서 좀 다뤄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 한 주간의 흐름 복귀해봤고요. 심층 분석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는 비트코인 좀 재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또 이더리움 재무 전략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 상장사들이 좀 이더리움량을 좀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 한때 이제 이 뉴욕 증시를 이제 휩쓸고 지나갔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 재무 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람이 현재 불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재무 전략의 대표적인 기업이 스트래티지라고 한다면 스트래티지 그리고 일본에서는 메타플래닛이라는 기업을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들 모두 주가가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채택한 이후 그 전보다 최소 몇 배는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라는 게 주가 상승의 아주 특효약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상장사들이 그냥 팔짱만 끼고는 있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 전략을 따라하는 상장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차별화를 꾀하는 이제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전략은 그대로 하되 그 대상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예. 이더리움이 이렇게 암호화폐, 가상자산 재무 전략의 대상이 된 것으로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트코인이 이제 비트코인 재무 전략의 대상이 된 그것과 거의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비트코인처럼 현물 ETF가 출시돼 있기 때문에 전통 금융권과 연계가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상장사 그리고 상장 주식은 아무래도 전통 금융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통 금융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장사들이 현재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사모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재무 전략을 추종하는 다른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상장사가 이더리움 재무 전략을 실행하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이와 비슷한 전략을 추종을 하면서 이더리움 ETF에 대한 투자와 동시에 상장사에 대한 투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투자의 옵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이 이 상장사와 함께 투자의 행보를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의 차별점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킹, 즉 예치를 통해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인 합의 알고리즘에 따른 건데요. 비트코인은 이제 채굴을 통해서 이제 새로 생성이 되죠. 이른바 네.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하는 작업 알고리즘, 작업 증명이죠. 죄송합니다.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채굴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새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더리움도 한때는 이 작업 증명을 썼었습니다만 이제 그 작업 증명에서 새로운 이제 합의 알고리즘으로 대폭 변화를 했죠. 그게 이제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POS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 합의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은 예치를 통해서 이제 그 채굴을 통해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예치를 통해서 새로운 이더리움이 생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이렇게 맡기면 그에 따른 채굴 수익이 돌아오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마치 이것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채택한 기업은 채굴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했었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 대한 이득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재무 전략을 채택한 기업은 보유한 이더리움을 이렇게 예치를 함으로써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추가로 예치 수익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과의 차별화이자 좀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재무 전략을 채택한 대표적인 회사로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게이밍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이제 샤프링크 게이밍이에요. 이 샤프링크 게이밍은 사실 알고 보면 비트마인보다 좀 더 빠르게 이더리움 재무 전략을 채택을 했고요. 여기에는 또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더리움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컨센시스의 창업자인 조셉 루빈이 6월 달에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샤프링크 게이밍이 이더리움 재무 전략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얼마나 진심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재무 전략의 단점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비트코인 재무 전략과 유사합니다. 가격 하락 시 기업 가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치 수익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물 옵션을 활용해서 이른바 해칭이라고 하죠. 이걸 쓸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예치 수익만이 이제 기업의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너무 낮은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점들이 어찌 보면 이제 기존 주식 투자의 공식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또 이들의 재무 전략을 채택한 상장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는 시각을 약간 좀 돌려서 판단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더리움도 좀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좀 전통 금융권과의 연계되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스테이킹을 통해서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미국에서도 많이 좀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역시 ETF인 만큼 가격이 우하향할 시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좀 투자에는 유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도 좀 말씀을 주셨지만 요즘 이더리움, 비트코인, ETF가 굉장히 키워드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는 현물 환매를 좀 승인했다는 뉴스도 좀 들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짚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SEC에서 이제 현물 환매를 승인했다고 이제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대한 관심도 다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 승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물 환매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는 이제 이전까지는 현금 환매만 허용이 됐었어요. 이 현금 환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투자자가 ETF를 산 뒤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이렇게 매도하지 않고 환매를 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매를 신청하면은 이제 환매를 담당하는 이제 발행사죠. ETF의 발행사는 환매 신청한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에 상응하는 현금, 그러니까 즉 달러만을 줘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금 환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물 ETF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환매에서 현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큰 단점이자 투자자들에게는 약간은 의아한 포인트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ETF 발행사인 이제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이제 직접 취급하지 않고 AP라고 불리는 지정 참가 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AP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취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전체 ETF 발행과 유통 구조에서 가상자산, 즉 비트코인을 다루는 회사가 극히 AP만으로 국한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이 AP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취급함으로써 이제 그 우려가 되는 이른바 뭐 자금 유출이라든지 자금 세탁이라든지 또는 규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이제 규제 당국이 굉장히 편하게 된다는 거죠. 편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일견타당한 게 이 가상자산과 이 암호화폐 ETF가 처음으로 시도되다 보니까 규제 당국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불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함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처음으로 이제 한번 ETF를 선보이려고 이런 이제 고육책을 선택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투자자가 ETF를 환매하면서 현물을 직접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운용사도 이 환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억지로 매도를 해야 돼요. 비트코인을 억지로 팔아야만 환매 시 돌려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거래를 한 번 더 함으로써 비용이 추가되고 시장의 매도 압박이 이제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 현물 환매 승인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시장에 불필요한 매도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을 높이고 가격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면을 갖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투자자들이 ETF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 환매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직접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재무전략과 이더리움 재무전략을 채택한 기업들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만 보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에는 분명히 호재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이 둘을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불필요한 매도가 없어진 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이고요. 따라서 시장을 붙들고 있는 고삐 하나가 사라진 것이니 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말씀해 주셨던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단기 변동성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는 이제 이런 ETF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트럼프의 이제 그 정책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 정책 보고서를 냈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그 미국 내부의 이제 자산으로 국가적 자산으로 채택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기대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아주 좀 작게만 들어갔어요. 그런 기대가 약간 낮아져서 약간 단기 변동성이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려고 하면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고요. 트럼프의 행정명령 하나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나온 것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약간의 충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근에 단기 변동성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은 여전히 약간의 우상향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불편함을 겪는 구간이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와 최근 핫한 ETF 관련 내용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엠블록 김용영 에디터와 이야기 함께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